해는 뭘 가르쳤느냐면 요 상태를 가르쳤죠. 이거 요 상태. 자, 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보면 음이 하강하기 시작한 거고 항상 괴를 볼 적에는 양면으로 봐야 돼요. 상하 양면에서 봐야 돼요. 자, 위에서 보면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음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에서 보면은 반대로 양에 올라가죠. 양에 올라가는데 그 기세가 엄청나죠. 이놈은 지금 쪼그라들어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죠. 이게 내려올 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태교의 괴상은 전반적으로 드세겠어요? 부드럽겠어요? 마찰이 심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마찰이 있긴 있어 지금요. 음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니까 마찰은 있는데 약하겠죠. 음이 원체 약하니까 순종을 잘하겠지. 순종을. 그럼 그런 괴상을 갖다 형상을 갖다 잘 보세요. 그 사람으로 치자면은 태교의 괴상은 어떻게 했어요? 속에는 양기가 많은 거예요. 자, 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면에는 양기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뭐냐면 음기예요. 자, 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상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겉으로 음이잖아요. 음은 작은 거예요. 음을 어떻게 크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하죠. 그래서 속에는 양기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땅땅하게 퍼지면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보면 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상징하는 짐승을 찾아보세요. 자, 크지 않으면서 땅땅해. 그게 양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태교는 양이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 반대요. 이게 겉으로 뭐냐면 양이 겉으로 튀어나와서 속으로는 음이란 말이에요. 속이 음이라고 하는 건 홀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홀쭉하면서 양이니까 쭉 올라가죠. 이렇게 삐쩍 마른 상태에서 쭉 올라간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팔개의 괴상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숫자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그런 거 보면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괴상이 있고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수하고 상을 합해서 상수라 그래요. 상수학이 본래, 상수학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그게 본래 옛날에 성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부분, 점치는 대로 흘러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학문이 가치를 잃어버리죠. 근데 원래는 가장 위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점을 치려면은 사람에 관한 점만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관한 점을 다 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 삐뚤어보지. 근데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들 6교적 인본이 해가지고 오늘 내 운명이 어떨까? 그거 보는 간단해요. 그런 건 사실. 근데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꿰뚫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욕심을 가지면 큰 욕심을 들여야 되는데 맨날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거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로움을 줄까 해로움을 줄까 이 사람이 돈벌이 있나 없나 맨날 그런 쪽으로 와서 살아요. 자, 근데 그래서 이 팔결을 그 괴상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보세요. 네. 이건 반대잖아, 이거하고 지금. 자, 겉으로 음이죠. 음이 두 개나 있어. 밑에는 양이 치받고 있죠. 극렬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양이 다 위로 올라가 버렸어. 음은 다 떨어져 버렸죠. 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떨어지고 양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양의 기운이 짙죠. 그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하고 정반대죠. 이거는 뇌는 뭐예요? 그 양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강력한 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타파하는 기질이 강한 거죠. 혁명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타협 같은 걸 잘 안 해요. 이런 거는 타협을 하더라도 권유를 내서 그래요. 이제 힘을 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이 네 개의 반대가 이거죠. 서로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사람의 얼굴도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지.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달해요? 그렇잖아요. 됐으면 책들을 보지 마세요. 이런 방면에 관한 책을 보면은요, 내 주관이 아니라 남의 주관으로 보게 돼 있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도낙서 용담 그 3대 상수에는 숫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개가 붙었어요. 상수학이라는데 수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붙었을까요? 우선 그거부터 이제 정리를 해요. 자, 수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또 상이 가리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수는 왜 붙어서? 상이 먼저 나왔을까요? 수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 얘기는 하도가 먼저냐, 복희도가, 팔계가 먼저냐, 그 얘기잖아요. 하도가 나온 지 103년 후에 복희도가 나왔다 그랬죠? 팔계는 하도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죠? 숫자가 먼저예요. 숫자. 그런 숫자하고 그 상하고 놓고 볼 적에 차이가 있어요. 숫자는 뭐냐면 만물의 이치를 갖다 밝히려고 한 거예요. 사물의 이치. 그래서 수는 리하고 합해서 술이라고 해요. 수. 그 다음에 괴는 왜 나왔어요? 괴는 형상을 갖다가 일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리라는 표현은 없어요. 괴는 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고. 두 개가 이렇게 결합했을 적에 올바른 사물을 보는 직관력이 생겨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물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직관이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 이제 똑바로 보죠. 똑바로 보는데 이렇게 막혔어. 이렇게. 그럼 직관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은. 직관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직관이 아니죠. 수학도를 배우죠. 과학도를 배우죠. 지금 박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병신 박사예요, 사실은요. 그 진정한 박사가 아니야. 진정한 박사는요,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앞면 따라보고 뒷면 따라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을 떠야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해요. 심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개는 부도전개고 네 개는 도전개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는 뭐냐면 풍내예요. 이건 선택소네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에 있던 풍내, 이게 맨 밑에 있던 양효가 있죠. 양효를 갖다가 위로 올려보세요. 자, 요걸 없애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여기는 여기에 남고, 여기에 남고, 여기는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천지비가 되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거, 이걸 말해야 됩니다. 요거 선택선인데, 여기에 있는 양효 있잖아요. 양효를 갖다 위로 옮겨. 이렇게. 그럼 세 개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남죠? 네죠, 요게 지금. 요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풍이 되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이게 되어버려요, 그냥.
반대로 여기에 있는 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려요. 내려요. 이걸 내려버려. 아니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 풍력이 있는 요걸 갖다 양옆에 밑으로 내려버려. 그럼 이게 돼버려요. 선택. 그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가르쳐요? 자, 진깨, 진내, 또 손깨, 손장녀, 간소남, 태소녀. 지금 이 네 개잖아 지금. 이 네 개의 길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시종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요, 감리는 뭐냐 중간이에요 전부 다. 중간이 변한 거죠. 이거는요, 건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탕을 말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중심에서 변한 거. 그러면은 이제 요 진깨 변했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말하죠 지금?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땅에서부터 양기가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음기가 뚫고 내려오는 거는 요거죠. 요거 둘 다 시작이죠.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자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일로 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뭐의 끝? 양의 끝. 양이 시작은 뇌에서 하는데 끝은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음은 시작은 여기서 했죠. 소녀에서 했죠. 끝은 이렇게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장녀라고 하고 요거는 소남, 막내, 요거는 소녀, 요거는 장남.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남, 장녀는 전부 다 뭘 가르쳐요? 자, 시작을 가리키는 거는 땅에서 시작하는 거는 땅에서 시작하는 게 양이 시작하는 거죠. 음은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음은 본래 땅 자체니까. 땅에서 시작은 양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뇌가 하는 거예요. 장남이 시작해요. 자, 하늘에서 시작한다. 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태소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 네 개는 시종을 가리킨다. 이제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시종. 그랬더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간깨는 시작의 끝이에요. 끝이라 하죠. 뭐가 끝나는 거? 양이 끝나는 거예요. 양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양의 끝이니까 강렬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끝이니까. 끝은 약하죠. 어떤 것이건 끝은 약한 거예요. 강한 것은 중심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게 올라갔다가 중심에 이른 게 크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놓고 볼 적에도 13579 중심은 이제 5인데 5를 빼버리고 말하는데 1379밖에 없죠. 그러면은 7하고 9를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열기. 열기나 뜨거운 거. 그건 7이 강한 거예요. 그럼 9는 열기나 뜨거운 거, 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9는 다 벌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7도 끝이고 9도 끝이라는 사실을 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만 이제 금화교육이 이해가 돼요. 하도에서는 1이 끝이 1육수 해가지고 27하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이 여기야 원래. 근데 낙서에서는 1로 시작해서 9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1로 시작해서 7로 끝난 거예요. 원래 하도는. 근데 낙서는 뭐냐 1로 시작해서 9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1에서 시작했는데 물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거는 7이고 이거는 9냐. 이게 금화교육이에요 지금요. 이건 화고 이건 금이거든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정역에 나오는 금화 5성이라고 했어요. 정역의 핵심은 금화 1성, 2성, 3성, 4성, 5성이에요. 근데 2성에 나오는 그 이유를 갖다가 짤막짤막하게 일부 선생님이 그 시를 읊어놨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 정역의 숫자를 갖다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도의 1,
6하고 2칠라 했잖아요. 1이 끝이 7이라는 사실 그런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1이 끝까지 가면 7이 되더라.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7이 되려면은 6이 있어야지. 6이 있어야죠. 그럼 6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음은 2로 시작하죠? 전성기는 6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음은 2는 6이 되기 위해서는 4가 필요한 거예요. 6이 아니에요. 그 음하고 양이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 해도는. 어떤 학문의 기초가 이제 해도인데, 그걸 그냥 부렁이 담나무 하듯이 1, 6, 2처럼 맨날 그려버려요.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참 뜻을 알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원래는 2자 3, 3자 3은 그런 모든 것 갖다가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현무경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사실은 현무경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바탕이 먼저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안 했었어요, 사실은. 길게 조금 더 보시죠. 어쨌든 입자 3호, 3자 3호 두 줄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근데 기초제동은 이렇게 한 줄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머리통에는 줄이 2개고 몸통에는 줄이 1개 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뭘 같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뭘 같을까요? 하늘은 본래는 천일일거니까 하늘은 하나고 지일이 땅은 둘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산 사람은 셋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뒤집어졌어. 하늘은 둘이고 땅은 하나다 그렇게 돼버렸어. 뒤집어졌어. 이미 힌트를 다 드렸는데 지금 참 몰라 지금. 조그맣게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상 그래. 인일상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요. 문제는 천지가 뒤바뀌었다는 거지. 천지가 뒤바뀌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천지가 뒤바뀌었다는 그 얘기는 천지가 교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음과 양은 서로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그냥 그래요. 천지비 그러잖아요. 왜? 천지비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 얼마나 맞는 얘기에게 질서 정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쓸모가 없어. 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힐 빗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이거 막혔어. 형상은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쓸모가 없다고 하느냐면은 하늘 위에 있고 땅의 밑에 있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 변화 작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변화를 이루려면 음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음은 밑으로 내려오고 양은 음이 위로 가고 이제 하늘이 밑으로 내려야죠. 그러니까 하늘은 올라가고 땅은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벌어져.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고 땅 밑에 있다. 그게 뭐고요. 그거는 기본이죠. 진짜 어려운 거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 작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음과 양의 작용이거든요.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버키도에서는 이게 1건점 8건지로 이렇게 됐잖아요. 천지비. 근데 그게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지천태, 용담도에서는 지천태가 된 거예요. 지천태가 될 적에 뭐냐면 그걸 왜 태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쓰잖아요. 태. 커졌다는 얘기예요. 물질만 커진 게 아니라 의식도 커진 거고 다 커진 거예요. 지천태가 돼야 돼요. 자, 인체도 머리통은 위에 있어요. 몸통은 밑에 있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얼굴에는 음하고 양 중에서 어떤 게 모여있죠? 여기는 양기의 바다예요. 양기가 모인 곳이야.
양기가 모인 곳이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양기가 모였다. 증거를 대보세요. 네? 물이 튀어났다고? 코가 났다. 그럼 한겨울에 지금 이제 추위가 거의 다 좀 한겨울에 나가요. 여기는 감싸야 돼요, 몸은요. 근데 여기는 감싸지 않아도 돼요. 그건 뭘 가르쳐요? 양은 능히 추위를 이겨내요. 양이기 때문에. 무한조결. 아니, 그건 좀 다른 거고. 하늘 약속. 여기는 추운 거예요. 음기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감싸야 되고, 앞하고 뒤를 놓고 보세요. 배하고 등을 놓고 볼 적에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양이죠? 눈싸움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해봐. 어디가 더 차가워? 여기가 더 차가워. 등이 등으로 한기가 느낀다 그러죠. 오싹하다 그러지. 누가 배가 오싹하다 그래. 등이 그런 거죠. 여기가 양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양은 음을 금방 알아봐. 음은 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잘 모른다고요. 여기는 인맥이 동맥이 맡았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기는 정신을 맡은 거예요, 원래. 음기는 그 소화를 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본래는 땅이 2야. 본래는 하늘이 1이고, 근데 천지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돼요. 그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냥 천지의 형성을 얘기했다면 이거 뒤집어져야지. 1, 2, 3 그래야 돼요. 기서제동,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갔어야 돼. 뒤집어진 거야, 지금. 5분 동안 쉬었다.